네,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 그 영상에 보면 농업인 1편을 찍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 농업법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무적으로도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원 관련된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네. 농업법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법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농업법인 관련돼서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세무사님 블로그 보니까 그 농업법인 관련해서는 뭐 거의 파워블로그 수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도 많고 뭐 문의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농업법인 어떻게 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면 되고요. 이게 농업이라는 게 꼭 농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유통도 되고 가공, 판매, 뭐 농작업, 심지어 농어촌 관광 휴양 이런 것도 요즘에 돼요. 농업에서 요즘에 좀 듣는 질문 중에 음식점도 되냐, 마트도 되냐. 네. 예전에는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좀 그 강화해서 보는 것 같아요. 농업법인에 대한 혜택들이 있고 농업법인을 활용해서 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 관련된 일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것 같고 음식물 만드는 건 사실 제조에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농업법인인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농산물만 다뤄서 가공식품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유기농 식품으로만 한다 주스 같은 거 막 먹잖아요. 네네. 애들 유기농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농업회사 법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되는데 일반적인 식당은 농업법 부분으로 가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농업법인이 되려고 하면 뭐 인적 요건에 대한 부분이 따라붙더라고요. 개정된다는 소리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주 중에 10% 농업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그냥 농업법인 설립 조건이거든요. 이제 보면 농업인 확인서라는 게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둘 다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 여기에서 이제 그 서류를 발행해 주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 주주 중에서 10% 이상의 10% 주식을 이상. 가지면 되고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세금의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 임원의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되죠. 임원의 3분의 1. 네. 만약 혼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농업인이어야 되는 거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되냐 이 질문도 같이 하시거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인 확인서하고 농업인 경영체 둘 중에 하나를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죠. 저 예전에는 아직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농지원부로도 됐었거든요. 농지원부란 건 이제 농사 짓는 땅이 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농지원부였는데 이제는 농지원부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농업인 확인서라는 걸로 바뀐 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바꾼 건데 아직도 농지원부만 가지고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혜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무적으로 일단은 법인세 감면이 있어요. 음, 50% 감면. 이게 5년간 되는데 설립하고 최저한세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취득록세. 이게 이제 가장 파워풀하긴 한데 농업법인이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작물 유통하기 위한 공장을 매입하거나 네. 취득록세 감면이 100% 내지 50%가 되거든요. 100%? 농지는 이제 100% 되고 농지는 100%. 창고나 이런 제조시설은 50%가 돼요. 그러면 그건 기한이 없을까요? 기한이 없어요. 그럼 내가 농업법인을 하고 10년 뒤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감면이 가능하다. 그렇죠.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추가적인 게 있을까요?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농업법인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개인이 농사를 짓던 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법인에 현물 출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현물 출자하면 개인이 어쨌든 법인에 파는 게 형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라는 게 발생하는데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그 현물 출자하는 거에 100%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혹시 2월 과세 되는 거? 그렇죠. 2월 과세. 나중에 이제 법인이 팔게 되면 팔게 되면 이제 법인세로 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과거의 개인 거는 2월 과세 됐고 양도세를 내죠. 매출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넘어가니까 농업법인으로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한 업종인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콩나물 업체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개인 사업자는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 근데 네. 이제 법인이 되면 50억까지. 50억까지 감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는 농업법인이라는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농업법인이어야 콩나물 재배나 이런 재배업을 했을 때 네. 50억까지 매출 한도 내에서 감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유통으로 해가지고 농업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그럼 50억까지 법인세가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여기는 구분이 좀 져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져야 될까요? 작물 재배업
콩나물이라는 게 있고 네. 그냥 일반 유통이나 제조가 있는데 음. 콩나물 재배는 작물 재배에 들어가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건 이제 완전히 농업에 들어가고 벼농사 이런 건 아예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작물 재배업 중에 콩나물이나 이런 거는 한도로 50억까지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생각하실 게 법인세는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세금이 없는 건 아니고 법인세가 없는 대신에 지방소득세 10% 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발생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농업법인에서 본인이 배당을 받든가 급여를 받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한다. 소득세를 내야겠죠. 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은 그 농업법인 할 때 주식회사로 하냐 유한회사로 하냐에 대한 부분을 박승무사님이 컨설팅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업체들 중에 유한회사로도 많이 하는데 막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차상의 간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되면 세제상의 혜택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혜택들이 좀 많지 않나요?